2025年7月、日本に大災難が起こるという予言をご存知だろうか。本当の大災難は2025年7月にやってくる。予知夢で東日本大震災を的中させたある漫画家の新たな予言が今話題となっているのだ。内容はフィリピン海で海底が破裂して日本は東日本大震災の3倍の大津波に襲われ、津波だ陸が隆起して香港から台湾、フィリピンまでが地続きになるというものだ。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하트만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소속 지질재난 분석 전문가이지요. 7월 초 서울 하늘은 말도 안 되게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7월 15일 일본 열도의 초대형 지진. 지금 당장 도쿄를 떠나라.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어요. 또 하나의 괴담이라고. 하지만 그레이터베이 항공이 일본행 항공편을 전면 취소했다는 속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클레어, 이건 루머가 아니야. 제임스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고 저는 곧장 짐을 쌌어요. 서울 KIJAM 본관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전광판엔 CNN, BBC, NH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김재훈 박사가 서 있었죠. 하트만 박사, 이건 과학이 미신에게 밀릴지 말지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회의실 안, 한국의 지진 AI 시스템이 긴급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축적된 빅데이터가 지금 아시아의 운명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BBC에서 한국의 분석 기다린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죠. 김 박사의 얼굴엔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한국만은 냉정하게 과학적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일상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KR 지진 예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수진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안도감이 들었죠. 저는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를 주시하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소동이 단순한 루머인지 아니면 정말 대재앙의 전조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죠. 홍콩으로 가세요. 그리고 도쿄까지. 당신이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운명이 걸린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었어요. BBC에서 속보입니다. 회의실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재난 정보는 한국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IJAM의 연구원들은 그 말에도 흔들림 없이 데이터만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냉정함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평화로운 서울의 일상이 도쿄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 하트만 박사, 데이터만 믿으세요.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홍콩에서 기다리고 있을 공포의 실체를 확인할 시간이었죠. 과학과 미신의 전쟁에서 저는 이미 편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승리할 것이라고. 홍콩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주변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로 몰려들고 있었죠. 하트만 박사님, 이쪽입니다. 현지 가이드 린이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린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공포가 묻어 있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호텔 로비 TV에선 풍수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일본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방송은 이미 수십만 뷰를 기록 중이었어요. 리는 제게 속삭였죠.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믿고 있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무분별한 공포 확산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만약 예언이 맞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K 화상회의를 연결했죠. 스크린 너머로 김 박사의 차분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트만 박사. 우리의 AI 예측 시스템을 풀가동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상황실은 마치 우주선 관제센터 같았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현재까지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과학보다 예언을 믿고 있어요. 제 말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믿음을 넘습니다. 클레어, 우리를 믿으세요. 창문을 열고 홍콩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죠. BBC 속보였습니다. 한국의 AI 지진 예측 시스템. 세계 전문가들 극찬. 그날 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IGAM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김 박사의 메시지였어요. 홍콩, 대만, 일본 시민들이 우리 분석을 확인하려고 너무 많이 접속했습니다. 그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로비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모여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KM의 긴급 분석 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한국어 영상에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죠. 현재 일본 열도 주변의 지각 활동은 정상 범위입니다. 호텔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KIGAM과 함께 일하는 하트만 박사인가요? 그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손님들이 한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밤 늦게 김 박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분석 영상이 유튜브에서 5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과학과 미신의 전쟁에서 한국의 과학이 승리하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예언의 진원지, 도쿄로 가야 했죠. 고요한 홍콩의 밤하늘 아래 저는 다음 임무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불안함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창밖으로 빛나는 홍콩의 불빛들이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별들 같았습니다. 한국팀의 냉정한 데이터 분석이 이 불안한 바다에 닻이 되어주길 바랐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은 마치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북적거렸을 터미널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트만 박사, 환영합니다. 일본 방재청의 다나카 준이 저를 맞이했죠. 그의 지친 눈빛에서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읽혔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는 조용했어요.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죠. 예언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다나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만화책입니다. 도쿄 시내 한 출판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놓여 있었어요. 이 만화가 모든 소문의 시작입니다. 다나카가 책을 펼쳤죠. 2011년에 출간된 이 만화는 동일본 대지진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쓰나미의 높이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2025년 7월 15일 일본 대재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쿄가 무너지는 장면이 생생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작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곧바로 KIGAM에 연락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 만화책의 스캔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빅데이터 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놀랍군요. 이 만화가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맞췄다면 김 박사의 목소리에서도 드물게 긴장감이 느껴졌죠. 밤새 한국팀은 작업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김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트만 박사, 우리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이 만화가의 예측은 당시 공개된 지질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에 예측된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죠. 한국팀의 분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지 단 12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분석은 예언보다 정확했다. BBC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트만 박사,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방재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도쿄를 바라봤죠. 이 아름다운 도시가 공포에 휩싸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선 기대감도 피어올랐어요. 한국 연구진의 냉철한 데이터가 이 도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 속에선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죠. 과학이 이길 거예요. 반드시. 차가 방재청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하트만 박사, KIGAM의 분석을 신뢰합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의 과학을 믿습니다. 방재청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질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트만 박사, KIGAM의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일본 방재청장 사토의 요청에 제 태블릿을 연결했죠. 스크린에 한국팀의 상세한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열도 주변의 지각 활동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 설명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러나 이 만화의 예측이 한 지질학자가 의문을 제기했죠. 과거의 정확한 예측은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어떤 대재앙도 가리키지 않아요. 창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쿄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SNS에서 도쿄 탈출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죠. 한 정부 관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문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팀의 분석 결과를 모든 언론에 공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하세요. 제 제안에 사토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토 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트만 박사.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팀의 보고서를 참고 문서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한국의 분석 없었으면 우리는 대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토 청장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죠. 그날 오후 일본 NHK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이 됐어요. 수백만 명이 시청할 방송이었죠. 하트만 박사. 왜 한국의 데이터를 신뢰하십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지진 방패입니다. 그들의 데이터 분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감탄의 표정으로 덧붙였죠. 놀랍게도 일본보다 더 정확한 지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클레어. 우리는 계속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도쿄의 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죠. 저녁, 호텔 창문을 통해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내일은 뒤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지만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거대 도시에 남아 있었죠. 그들의 운명이 한국팀의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트만 박사. 내일 도쿄에 남으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과학이에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불안한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데이터처럼 차갑고 명확한 별빛이었어요. 뒤일 아침부터 도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 로비는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트만 박사, 당신도 떠나야 해요. 호텔 매니저의 걱정 어린 충고를 미소로 받아쳤죠. 저는 남겠습니다. 방제청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비어가는 도시, 공포에 질린 얼굴들, 그리고 하늘을 채운 헬리콥터들까지요. 공항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 아수라장이었어요. 뉴스 속 영상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방제청에 도착하자 사토 청장이 초조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한국팀의 최신 데이터는 어떤가요? 그의 질문에 태블릿을 열어 보여줬어요. 여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어떤 이상 징후도 없죠? 방제청의 상황실은 24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KIGAM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놀랍군요.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지질학자의 감탄이 들렸죠. 점심 무렵 CNN이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전 세계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왜 도쿄에 남기로 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죠. 한국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믿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방제청 상황실을 비췄고 이어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KM 연구실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와 연구원들이 밤샘 근무 중인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남았다는 CNN의 자막이 눈에 들어왔죠. 그 생중계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의 분석을 믿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SNS에 샵KIGAM 툴키오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저녁 KIGAM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 내일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 발표 후 놀랍게도 도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패닉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죠. 호텔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KIGAM의 발표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예측을 믿을 수 있을까? 일본 앵커의 물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답하고 있었죠. 대부분이 한국의 데이터를 신뢰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긴장됐습니다. 창문을 열고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고요했죠. 휴대폰에 김 박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우리가 옳습니다.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참말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팀이 틀렸다면, 만약 내일 정말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저는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할까요? 베개에 머리를 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불안한 도쿄의 밤이 저물어갔습니다. 7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도쿄의 아침은 평화로웠어요. 창문을 열자 산뜻한 공기가 느껴졌죠.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오전 9시 42분. 도쿄를 중심으로 대재앙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방제청으로 향하는 길에 도쿄의 거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지만 어제보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듯했어요. 아마도 KIGAM의 발표 덕분이었겠죠. 방제청 상황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일본 전역의 지진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트만 박사, 곧 그 시간입니다. 다나카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죠. 9시 30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KI 화상 연결 화면에서 김 박사와 팀원들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9시 40분. 사토 청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하트만 박사, 당신의 판단은 여전히 같습니까?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시 42분, 그리고 43분, 44분.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방제청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예언은 빗나갔고 과학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김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클레어, 우리가 해냈군요. 점심 무렵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일본 시민들이 방제청 앞에 모여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꼈죠. 기자들이 몰려왔을 때 사토 청장은 저와 화상으로 연결된 KIGAM 팀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는 패닉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학의 승리였고 한국의 승리였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텔레비전에선 모든 채널이 대재앙 예언 빗나가다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선 홍콩의 유명 풍수사가 생방송 중 눈물의 사과를 하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공포에서 해방된 아시아 전역이 마치 축제처럼 들떠 있었죠.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한 곳만 선택했습니다. BBC와의 대담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예언보다 중요한 건 과학입니다. 제 말이 전 세계로 중계됐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만 박사, 한국 기술력이 아시아의 대혼란을 막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한국의 지진 예측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정확할 줄은 몰랐죠.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김 박사님, 그의 겸손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그저 데이터를 믿었을 뿐입니다.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도시가 생기를 되찾고 있었죠. 한국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말이었습니다. 과학이 미신을 이겼고 한국의 기술이 아시아를 구했어요.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확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끈기와 정확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과학적 정신은 앞으로 세계의 방제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 분명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었어요. 과학의 승리였고 한국의 승리였죠. 예언 소동 이후 일주일, 저는 여전히 도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특별 요청으로 방제 시스템 개선 자문을 맡게 됐어요. 하트만 박사, 좋은 소식입니다. 사토 청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식 예측 시스템을 우리 방제 모델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은 K방 도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죠. 클레어, 한국의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계약을 담당하는 피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머로 시작된 소동이 이제는 세계 방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 순간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캠을 방문했을 때 모든 연구원들이 박수로 맞이해줬습니다. 김 박사가 앞으로 나와 악수를 청했어요. 하트만 박사, 우리는 당신을 정식 외부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기꺼이 수락했죠. 이제 저는 유네스코와 캠을 오가며 일하게 됐습니다. 홍콩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정부가 한국의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방제 기술이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U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김 박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방제 기술이 전 세계 방제 교육 교과서에 등재됐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룬 성과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죠. UN 총회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트만 박사, 이번 사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간결했어요. 이제 믿음이 아닌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이 말이 다음 날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총회가 끝난 후 많은 국가 대표들이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심지어 미국까지도요. 모두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었죠. 이제 방제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학의 힘.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죠. 비행기가 인천에 가까워지며 서해 위로 지는 석양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김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클레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이 전 세계를 밝힐 새로운 과학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신과 과학의 전쟁에서 한국의 빛나는 승리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음을 느꼈죠. 데이터의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서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일본 홍콩 3국 방제 협약 체결식이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은 각국의 고위 인사들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 아시아의 안전을 지키는 새 역사를 씁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협약 체결 후 KIGAMS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가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거짓 예언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생명을 구합니다. 300명이 넘는 각국 과학자들이 공감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과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에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빅데이터와 AI의 결합, 그리고 끊임없는 검증이 비결이죠. CNN은 한국은 아시아의 경고 시스템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협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김 박사가 카페에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트만 박사, 이제는 당신도 절반은 한국인이 된 것 같군요. 다음 날 UN에서 특별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한국의 방제 체계를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인정합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하기 시작했죠. KIGAM의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박사의 눈가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러나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SNS에 새로운 예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북미 대륙을 겨냥한 재앙설이었죠.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대신 먼저 K 공식 입장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어떻게 말하나요? 이 질문이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KI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예언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과학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죠. 과학과 미신의 전쟁에서 과학이 승리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만약 KIGAM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졌어요. 저녁, 김 박사와 연구팀이 저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다음 주면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트만 박사, 당신은 이제 우리 팀의 영원한 멤버입니다. 김 박사의 말에 모두가 박수쳤어요. 축배를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를 구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죠. 유네스코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더군요. 7월에 교훈 한국의 과학이 세계를 구한 방법. 이 프로젝트를 통해 K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월의 공포는 이제 지나갔지만 그 경험이 남긴 교훈은 영원할 거예요. 과학이 미신을 이긴 역사적 순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지혜를 배우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클레어 하트만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